지난주부터 새해를 맞아서 충북 11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과 함께 각 시군의 신년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청주시입니다. 그래서 한범덕 청주시장 모시고 2021년 올 한 해 시정계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먼저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청주 시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CJB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정말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고 현재 이것 끝나지 않고 진행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 올해는 이게 빨리 종식돼서 소소한 일상이 시민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행복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축년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참 작년 한 해 다사다난했습니다. 이 청주시의 2020년 어떤 시정 성과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성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인사 말씀 때 올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2월 22일 지난해 네.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로 참 엄청난 시련인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맡은 개인 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방역 수칙에도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아주 강화된 것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만 네. 잘 지켜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이 거기에 전부 하려고 그랬는데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시정은 소홀히 했느냐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래도 내세울 시정이 많은 게 네. 작년 5월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꼭 필요한 그 다목적 방사강 네, 가속기란 좀 어렵지만 이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열띤 경쟁 네. 끝에 지사님과 힘을 합쳐가지고 유치에 성공을 했고 네. 또 이번 오송이 세계적으로 떴지 않습니까? K방역의 진주 사령탑으로 맞습니다. 질병청이 있는 그 오송에 사실 오송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네. 1, 2단계가 되고 3단계 한 260만 평을 저희들이 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다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주 TP라고 테크노폴리스 네. 산단도 아주 진행이 잘 돼서 미래 먹거리를 저희들이 담보할 수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덕분에 제가 취임하면서 굉장히 고생했던 것이 미세먼지인데 네. 작년에는 미세먼지가 좀 가라앉았는데 그때 얘기한 게 수질 오염처럼 총괄해서 관리하자 해서 금년에 이제 대기 오염도 한번 그런 대기 오염 총량제라는 거에 의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획기적으로 가질 수 있었고 네. 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또 쓰레기나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게 많아졌죠. 됐는데 네. 이것을 민간이 합의를 해서 가버넌스로 자원 선순환 네. 그대로 재활용을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체제도 갖췄고 또 6년 동안 많은 돈이 끝에 나온 시내버스 준공영제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흐름에 대한 문제 미세먼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과 네.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담보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는 준공영제가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논의 끝에 1월 네. 1일부터. 그리고 통합된 지 6년이 됐습니다만 사실 우리 4천여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총사가 없어서 아주 애를 네. 먹었는데 작년에 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전부 모여서 하는 국제 공모를 잘 진행을 해서 네. 전부 기대 가치가 아주 높은 통합 시청사의 설계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설계 작업 중입니다. 잘하면 우리의 이 시대의 랜드마크로 청주를 상징할 수 있는 통합청사가 2022년에 착공이 되고 25년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시청사를 갖게 되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해온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상을 받은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상을 저희들이 쑥스러운 일부러 빼신 겁니까? 예. 네. 안심도시라든지 몇 개 네. 해서 네.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거야 저희들이 맡은 바 소임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있었다. 그리고 성과도 냈었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19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현재 진행형인데 방역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까? 제일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잘 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질병청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염력이 강하니까 이 전염의 형태가 어떤 거냐. 그래서 지금도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 이게 사실 사람에 의한 전염이 제일 무섭다는 거죠. 네. 그 들린 업소. 이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있으면 저절로 없어지는데 사람 몸속에서는 적어도 14일은 봐야 된다. 그래서 자가격리하라는 게 두 주일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2월 22일 날 저희 청주에 첫 확진자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이분들의 동선을 찾아서 소독하고 그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거 찾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확진됐으면 병원을 빨리 모시고 확진이 안 됐으면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말으라 해서 자가격리를 시켰습니다. 이 자가격리한 인원이 12,000명이 넘습니다. 네. 이분들이 자가격리 사실은 방 안에 가둬두는 건데 많이들 그래도 참아주시고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하는 관계로 네. 저희들이 작년 11월까지는 어느 정도는 K방역의 선도 도시가 됐었는데 150명이 안 됐습니다. 149명이었는데 그렇죠. 12월 들어서 느닷없이 우리 일부 노인 요양원에서 네. 그게 이제 겨울철 특수성으로 방에 이 환기를 못하고 어르신들이 거기 모여 계시다 보니까 그만 폭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한 달에 100명이 넘는 250명 가까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놀라고 있는데 이제 어느 네. 정도 진정 국면이 됐고 네. 다만 이번에는 집단 감염보다는 올 1월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개별적인 산발 감염이 네. 이게 수는 죽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특히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네.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모임을 하지 말라. 5명 이상 하지 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들이 늦장가를 가서 딸을 낳아가지고 네. 그 손녀딸이 지난주 일요일 돌이었습니다만 아하. 가족 행사 못한다. 그래서 네. 저들 아들 내외하고 딸만 하는 그런 개인적인 행사는 전부 뒤로 미루라.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나는 참 가슴 아프죠. 결혼식을 3번씩 미룬 사람들 또 그렇죠. 부모님이나 아주 존경하는 분들 가까운 분들에 대한 장례식을 못 거는 이런 노력 끝에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느냐. 다만 아직도 일부 교회이긴 하지만 그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하는 데서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앙질병관리청 도 저희하고 해서 아주 여기에 촉각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차단을 막고 역학조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녀간 그 사람이 확진자가 만난 곳 그 밀착 접촉자 찾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는 이게 성공을 하지 않았나. 시민 여러분 우선 17일까지는 네. 가급적 개인적인 이런 만남은 좀 억제를 해주시고 17일 이후에 일상을 찾아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올립니다. 네, 우리 개인 간의 방역도 저희 꼭 지켜야겠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또 2020년 작년 한 해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오창 다목적 방사능 가습기 유치였습니다. 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사능 가습기가 뭐냐 이렇게 할 때 그냥 한마디로 드리면 지금 이 코로나19의 예방 백신, 치료약 이게 이제 어떤 물질인데 물질을 첨단 중에 첨단 물질인데 네. 이때 필요한 것이 이 방사능 가속기라네요. 아마 이게 있었으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우리 네. 지역에 그러한 첨단 중에 첨단 산업이 없어서는 안 될 게 이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 가동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부가가치는 뭐 셀 수 없이 고부가가치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 모든 역점을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창에 그 들어가는 부지를 구입하고 네. 요거 정지 작업을 하고 진입로 이제 놓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설계비 반영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연말에 이 지역 이제 우리 이장섭 뭐 저 변재희 도종환 국회의원님 우리 네. 지사님에서 작년 연말에 가까스로 설계비를 네. 지금 반영이 돼서 이제 제대로 되면
2021년 내년 설계하고 착공이 돼서 27년까지 이게 완공이 되면 28년부터는 그야말로 세계 첨단 산업의 맥하고 우리 청주 이 방사능 가속기를 중심으로 아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가로 우리나라가 나가는데 아마 디딤돌이 될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2028년이라고 말씀하셨죠? 28년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앞서 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청주시가 올해부터 저도 뭐 이 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신가요? 네, 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말씀도 좀 해주시죠. 그동안 우리 통합 청주시가 돼가지고 우리 시내버스가 그렇게 몇천 대 같아도 아직 400대 좀 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각 6개 민간회사가 하다 보니까 노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간격,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내버스 이용자가 급감을 하다 보니까 네. 운행 횟수도 줄고 뭐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한 6년 동안 이게 논의를 해왔습니다. 네. 시내버스 측과 또 전문 교통 전문가 또 시의원 시민단체에서 논의를 해서 시내버스의 공공성 그러니까 어디든지 좀 이게 제대로 가고 갈 수 있게. 또 네. 이 버스 회사가 무조건 이익을 본다. 무조건 이익을 본다면 뭐 좋은 거지만 적자를 볼 때 이 적자를 사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오지 노선 때문에 시 재정으로 부담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얼마 부담을 하느냐 가지고 사실 논의가 많았는데 네. 이제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표준 원가를 논의하고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회계 절차에 따라서 얼마 비용이 들었느냐, 수익은 얼마 올렸느냐. 그다음에 노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우리 시가 이걸 한번 결정을 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1월 1일부터 시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만약에 이것이 이익이 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네. 적자가 된다면 과연 이 적자가 얼만큼 된 것이냐 합리적인 선에서 시민들의 예산으로 부담하는 이런 체제가 되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처음입니다. 네. 네. 광역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이제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든지 또는 이 실속 있는 노선, 소위 저희 상당로, 사직로, 도청, 상당공원을 중심으로 노선 버스 한 60, 70%가 모여 있으니까 네. 또 외곽에 이런 데는 기피하는 현상이 돼서 이거를 쉽지 않죠. 분산할 네, 수 네, 있는 네. 여러 가지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좋고 네. 또 이번 코로나 시대에도 승용차 이용도가 높아졌지만 그러나 버스를 꼭 이용하는 측들이 있습니다. 여기 소위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건 기본적인 권리라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네. 저희들이 나갈 테니까 한번 성공할 수 있도록 네. 많은 관심과 애정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좀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주시가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 또 법정도시로 지정이 돼서 네. 기록문화 창의도시라는 비전으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사실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는데 네.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청주가 문화도시로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지정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해서 수년간 노력을 해서 지난 2018년에 시범도시로 지정을 받고 네. 19년도에 이제 문화도시로 최종 결정을 받아서 지난해가 첫 번째 문화도시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00년도 들어가는데 공교롭게 이제 코로나19 시대라 눈에 띄는 활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기록문화 우리 청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뭐 기록의 날 기념식도 중앙정부가 청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의 중심에 우리가 샛별같이 나오는 직지를 이용하는 네. 여러 가지 이 노력을 한 끝에 유네스코 이제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우리 청주에 드디어 이제 건립을 하게 되죠. 네. 그게 지난해 설계하고 올해 착공을 해서 그 이제 직지를 찍었던 흥덕사주의 고인세박물 주변에 부지를 마련해서 주면 국제기록의 메카로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주변을 우리가 이제 직지 특구로 해서
직지를 인쇄했던 우리 선조들의 어를 그대로 되살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또 이 기록 문화를 이끌어가는 터전을 갖게 됩니다. 그런 한편 공공기록유산은 우리가 청주시 기록관을 갖고 있는데 민간인들의 기록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게 됐어요. 네. 특히 스마트폰 시대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사진으로 저도 이제 아까 손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제가 보질 못하고 그랬어도 매일 이 우리 그 애들 부모가 하루하루 영상으로? 스마트폰으로 네, 찍어서 네. 보내니까 세상에 이런 기록이 없어요. 개인 기록도 이런 걸 잘 저희들이 묶어서 개인 기록 또 이것 동네 기록 청주시 기록으로 해서 시민 기록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기록이 어쩌면 문화의 기록이기 때문에 문화도시의 저력 이걸 앞으로 성장의 발판으로 나가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모으는 역량 집주에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 10만인 클럽이라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일상의 모든 것들을 이게 문화로 청주의 성장의 동력이 되는 우리 조상들의 직지를 통해서 이걸 구현하는 이런 노력을 올해 2000년도로 하게 됩니다. 네, 정말 그 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장님답게 또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말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선거 때부터 취임하면서 얘기하는 함께 웃는 청주라고 그래서 시장이나 시청 직원들만이 안 되고 시민 여러분이 다 함께 같이 웃는 청주를 만들자 했는데 지난해 어려웠습니다. 네. 올해 용기 잃지 마시고 손을 잡고 다시 함께 가는 다시 함께 청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시민 여러분 부탁드리고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 청주의 올해 시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계획된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